대한민국의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을 향한 국민투쟁은 이미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 투쟁을 힘겹게 한 것에는 좌빨 세력, 즉 종북 세력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들은 우리 국민이 제대로 된 사법 정의 하에서 살아갈 권리도 빼앗았던 것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이 지난 이후로 무서운 것이 없게 된 검찰 등의 사법 권력은 우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독재자로 군림해왔습니다. 앞문의 호랑이를 내쫓았더니 뒷문의 이리에게 물리는 형편이 되었는데, 총을 든 군인도 개혁한 우리 국민인데 검찰쯤이야 개혁 못할까?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며 여러 시민운동가들이 애썼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사법 독재는 지금껏 개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에게 개혁의 환상을 심어주며 집권한 좌파 정권이 자기네들 권력 강화에 사법기관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전혀 개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검찰의 전횡은 극에 달했습니다. 검찰을 사회 질서를 뒤집을 좋은 도구로 생각한 김대중 정부는 검찰을 이용한 인사수청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당시 한 중앙일보의 기자는 언검, 즉 언론과 검찰이 사회 변혁을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오늘의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정치 검찰에 의한 사회적 숙청의 와중에 일반 국민의 피해도 심했습니다. 여성을 5천년간의 피착취 계층으로 보고 여성부를 신설한 김대중 정부는 5천년간의 착취에 대한 복수라도 해주듯이 성 관련 범죄자를 양산하기 바빴습니다. 저 유명한 김대중 정부의 성공안입니다. 흔히 좌파가 유신 시절의 막걸리 보안법이라 하여 아무나 잡아간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 김대중 정부의 성공안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수사관 자격증도 없이 아무 여자라도 신고만 하면 곧바로 남자를 구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명 인사인 주병진 씨도 한 여자의 전화 한 통으로 구속되었으니 일반 국민의 상황은 말할 나위 없었습니다. 사소한 성추행이 엄청난 중범죄로 인식되어 고통받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당시 국민은 사법개혁의 열망이 큰 와중에 경찰 수사권 독립 등 사법개혁의 약속을 분명히 했던 노무현 정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민사법정의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약을 지켜 검찰의 기소독점권 등 무소불위 권력을 개혁해달라고 호소하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춘추시대 충신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아 월왕구천의 복수를 막지 못한 오왕부차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평검사와의 대화 등 정치 시우만을 하고 정작 검찰의 개혁은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약자란 등의 헛소리만 하다가 결국 퇴임 후 자신이 개혁 안 한 검찰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을 용기로 왜 현직 때 검찰 개혁을 하지 못했는가 안타깝지만 노 대통령의 대통령이 약자라는 소리는 오늘날 박 대통령의 처지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사회 시스템의 개혁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추진하다 보면 기득권층의 저항에 결국은 대통령의 자리도 위태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법 피해를 겪고 문제의식을 가진 순수한 시민운동가들의 사법정의단체는 그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좌파 세력은 이들에게 손을 썼습니다. 애초에 정치 이념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이 사법 피해를 계기로 시민 권익을 위해 활동해온 이들 단체들은 정치색이 없은
없었던 만큼 물들이기 좋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MB정부 시절 동안 그들은 시민운동단체를 좌파화하여 지금 검찰과 특검의 전횡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여 대통령을 사법 탄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시민사법단체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범죄자라 발표하고 낙인 찍는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우리 국민은 얼마나 더한 사법 독재 치하에 고통받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